12월 17일 프로토 149회차 저녁 국내 경기 올킬을 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토러너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분석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토러너에서는 매일 개별 경기들을 세세히 분석하여 올려드립니다. 분석글은 포스타입 어플에서 구독만 하시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또한 무료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 아래 포스타입 채널 링크가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기는 UECL 특유의 전력 간극이 크지 않은 중상위권 팀 간 맞대결로 분류되는 경기입니다. 오모니아 니코시아는 키프로스 리그 내에서는 꾸준히 상위권 전력을 유지해온 팀으로 유럽 대항전에서도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다만 공격에서 폭발력이 강한 팀이라기보다는 수비 안정과 경기 흐름 관리에 초점을 두는 전형적인 운영형 팀 성향이 강합니다. 라쿠프 세스토코바는 폴란드 리그 상위권 전력을 바탕으로 최근 몇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조직적인 수비와 실점 억제 능력이 강점이며 공격에서도 다득점보다는 효율적인 득점에 집중하는 타입입니다. 전반적인 전력 레벨만 놓고 보면 라쿠프가 오모니아보다 약간 더 정제된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모니아 니코시아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5득점 3실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1골 수준이지만 실점 역시 경기당 0.6골로 억제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잘 잡힌 모습입니다. 특히 리드를 잡은 이후에는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경기 템포를 낮추는 운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라쿠프 세스토코바는 최근 5경기 3승 2무 8득점 2실점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 효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며 경기당 실점이 0.4골 수준으로 수비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다득점 경기는 많지 않지만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득점만 챙기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이 특징입니다. 양 팀 모두 최근 흐름에서 실점 억제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득점보다는 경기 관리 쪽에 무게가 실린 패턴입니다. 최근 흐름 기준으로도 저득점 성향이 뚜렷한 매치업입니다. 이번 경기는 독일 분데스리가 중위권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마인츠와 터키 리그에서 조직력을 기반으로 유럽 대항전에 도전 중인 삼순스포르의 맞대결입니다. 전반적인 리그 레벨과 선수층 깊이에서는 마인츠가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UECL이라는 특성상 로테이션과 경기 운영 방식에 따라 체감 전력 차이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마인츠는 기본적으로 수비 안정과 중원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공격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유한 팀은 아니지만 상대 실수를 유도해 한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강점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경기 템포를 지나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점유와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삼순스포르는 최근 몇 시즌 동안 조직력이 빠르게 안정된 팀으로 공격 전개에서 직선적인 패턴과 빠른 전환을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잦아 상위 리그 팀을 상대로는 공간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본 전력은 마인츠 우세지만 경기 양상은 일방적 흐름보다는 마인츠가 경기를 주도하고 삼순스포르가 역습으로 대응하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인츠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5득점 3실점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1골 수준에 불과하지만 실점 역시 경기당 0.6골로 억제되고 있어 수비 조직력의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도 대량 득점보다는 1-0, 2-0과 같은 관리형 스코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순스포르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10득점 4실점으로 득점력은 마인츠보다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경기당 평균 2득점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상대가 터키 리그 내 팀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독일 팀을 상대로 동일한 공격 효율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두 팀의 최근 흐름을 비교하면 마인츠는 실점 억제형
삼순스포르는 공격 효율형의 팀 컬러가 명확히 대비됩니다. 이 경우 경기 흐름은 마인츠가 안정적으로 라인을 유지하며 삼순스포르의 공격을 차단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 기준으로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접전의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 이번 경기는 프랑스 리그앙 소속 스트라스부르와 아이슬란드 리그의 브레이다블리크가 맞붙는 UECL 경기로 리그 레벨 선수층 경기 경험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매치업입니다. 기본적인 체급 차이는 명확하며 스트라스부르가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유럽 대항전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으로 무리하게 공격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통제하는 타입입니다. 상대가 하위 리그 팀일수록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찬스가 왔을 때 효율적으로 득점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브레이다블리크는 조직적인 수비와 활동량을 기반으로 경기를 버티는 팀이지만 상위 리그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이 쉽게 밀리고 공격 전개 자체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 전환 과정에서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매치업 구조는 스트라스부르의 일방적인 점유와 브레이다블리크의 수비 대응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슬로베니아 리그 소속 NK첼레와 아일랜드 리그 소속 셸본 FC의 맞대결로 전력 리그 수준 경기 운영 능력에서 NK첼레 쪽으로 비교적 명확한 우위가 형성된 매치업입니다. 양 팀 모두 유럽 대항전에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는 타입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경기 완성도와 실점 관리 능력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NK첼레는 홈 경기에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상대 수비가 무너지는 타이밍을 잘 활용하는 편이며 특히 홈에서는 실점 억제력이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셸본 FC는 최근 경기 흐름에서 공격 전개 자체가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득점 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내려앉더라도 결국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 자체가 수세적으로 흐르며 선제 실점 이후 경기 플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NK첼레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8득점 7실점으로 경기당 평균 약 1.6득점, 1.4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력이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승부를 가져가야 하는 경기에서는 최소한의 득점과 안정적인 수비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특히 승리한 경기에서는 실점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셸본 FC는 최근 5경기 1무 4패, 0득점 7실점으로 공격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0점이며 공격 시도 자체가 제한적이고 슈팅 전환 비율도 매우 낮은 흐름입니다. 수비에서는 버티는 모습이 간헐적으로 나오지만 득점이 전혀 나오지 않다 보니 실점 1골만 허용해도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NK첼레가 점유율과 주도권을 잡고 셸본 FC가 수비에 치중하는 일방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보스니아 리그 소속 지린스키와 오스트리아 리그 소속 라피트빈의 맞대결로 최근 흐름과 홈원정 성적을 함께 놓고 보면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은 지린스키 쪽으로 기울어 있는 매치업입니다.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에서 공격력이 폭발적인 유형은 아니지만 경기 운영 안정성과 실점 억제 능력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지린스키는 홈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매우 단단한 팀입니다. 최근 흐름에서 기복은 있지만 홈에서는 경기 템포를 낮추고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만 공격적으로 나서는 운영이 특징입니다. 특히 상대가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는 팀일수록 지린스키의 경기 운영은 더욱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라피트비는 최근 5경기 전패를 기록하며 팀 전체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창의성 부족, 수비 전환 시 라인 간격 붕괴, 원정 경기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실점 이후 경기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반전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력 구조상 지린스키가 경기 흐름을 통제하고
라피트비는 수비 위주의 소극적인 운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구도입니다. 지린스키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 7득점 9실점으로 수치상으로는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패배한 경기들 대부분이 원정 또는 상대 전력이 강한 매치업에서 나왔고 홈 경기에서는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득점력은 평균 수준이지만 홈에서는 공격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피트비는 최근 5경기 전패 2득점 13실점으로 경기당 평균 실점이 2.6점에 달합니다. 특히 수비 라인이 무너진 이후 연속 실점이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공격에서는 득점 기대치 자체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선제 실점을 허용한 이후에는 반격 시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라피트빈이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지린스키가 12골 차 리드를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이번 경기는 그리스 리그 상위권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아테네와 루마니아 리그 소속 크라이오바의 맞대결입니다. 전력 구성, 최근 흐름, 그리고 홈원정 지표를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은 아테네 쪽으로 기울어 있는 매치업입니다. 아테네는 유럽 대항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팀으로 홈에서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특히 잘 잡혀 있는 편입니다. 빠른 템포보다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에 능하고 선제 득점 이후에는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관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크라이오바는 수비 조직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창의성 부족이 뚜렷한 팀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 시 숫자를 많이 두지 않는 보수적인 운영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득점 기대치 자체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력과 경기 운영 구조상 아테네가 주도권을 잡고 크라이오바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흐름이 유력한 경기입니다. 아테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11득점 5실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2골을 넘기고 있으며 실점은 1점 이하로 억제하고 있어 전반적인 밸런스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특히 홈에서의 득점 효율이 높아 찬스 대비 득점 전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크라이오바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4득점 5실점으로 득점력이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리를 거둔 경기들 역시 대체로 저득점 접전 양상이었으며 공격에서 다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점 관리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공격에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한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크라이오바가 많은 득점을 올릴 가능성은 낮고 아테네가 12골 차 리드를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이번 경기는 체코 리그 소속 SK 시그마와 폴란드 명문 레흐 포즈난의 맞대결로 전력상 큰 격차는 없지만 경기 스타일과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SK 시그마는 조직적인 수비와 비교적 안정적인 빌드업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공격력 자체가 폭발적인 유형은 아니지만 홈 경기에서는 실점 억제와 경기 관리 능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입니다. 특히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세컨볼 싸움을 통해 흐름을 끊는 운영을 선호합니다. 레흐 포즈나는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고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공격을 자주 활용하는 팀입니다. 득점 루트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 저하와 라인 간격 붕괴로 인해 불필요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전력 자체는 레흐 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만 원정이라는 변수와 경기 운영 안정성에서는 불안 요소가 분명합니다. 전력상 레흐 포즈난이 약 우위로 평가되지만 경기 장소와 운영 성향을 고려하면 SK 시그마가 쉽게 무너질 경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SK 시그마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6득점 7실점으로 득점과 실점 모두 평균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득점은 1골 초반 수준이며 실점 역시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안정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흐름입니다.
접전 상황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유지되지만 선제 실점 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흐 포즈난 역시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10득점 7실점으로 성적 자체는 비슷하지만 득점력은 SK 시그마보다 확실히 앞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실점 억제력이 완벽하지 않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운영이 오히려 수비 리스크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양팀 모두 확실한 상승세보다는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한쪽이 크게 앞서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키프로스 리그의 라르나카와 북마케도니아 리그의 스캔디아가 맞붙는 UECL 경기로 전력 경험대회 운영 능력에서 라르나카 쪽이 한 단계 위에 있는 매치업입니다. 라르나카는 유럽 대항전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팀으로 홈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매우 단단한 팀입니다. 공격에서 폭발적인 화력은 아니지만 선제 득점 이후 경기 템포를 낮추고 실점 관리에 집중하는 운영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홈에서는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자주 보여줍니다. 반면 스캔디아는 리그 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하는 편이지만 볼 점유율을 빼앗긴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되찾을 수 있는 플랜이 제한적입니다. 라르나카는 최근 5경기 2승 3무 6득점 1실점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실점 억제력으로 5경기에서 단 1실점에 그치며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단단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득점 수치는 많지 않지만 경기당 1골 이상은 꾸준히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스캔디아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4득점 4실점으로 무난한 성적이지만 득점 생산력 자체는 라르나카보다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강팀 혹은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력 구조와 대회 경험, 경기 운영 안정성을 종합하면 기본 구도는 라르나카 우세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번 경기는 스위스 리그 소속 FC 로장과 이탈리아 세리에어의 피오렌티나가 맞붙는 UECL 매치업으로 리그 레벨 스쿼드 깊이 대회 경험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이미 유럽 대항전 경험이 풍부한 팀으로 UECL을 단순 소모성 대회가 아닌 현실적인 우승 타깃으로 접근하는 클럽입니다. 전력상으로도 로테이션을 가동하더라도 기본적인 경기 장악력과 전술 완성도가 유지되는 팀입니다. 반면 로자는 홈에서 나쁘지 않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 강한 압박과 템포 조절이 가능한 팀을 상대로는 한계가 명확한 편입니다. 전체적인 전력 구도는 피오렌티나가 우세하지만 원정 경기 특성상 대승보다는 관리형 승리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로 판단됩니다. 로자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5득점 3실점으로 성적 자체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경기당 득점 기대치는 높지 않으며 주로 실점 억제를 기반으로 승점을 쌓는 유형입니다. 공격 전개가 빠르지 않고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득점 루트가 제한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5경기 3승 2패 8득점 4실점으로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패배한 경기에서도 경기 내용 자체가 크게 밀리는 양상은 아니었고 득점 생산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로잔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경기 주도권은 피오렌티나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시간 관계상 간략한 데이터만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으며 더욱 자세한 정보와 최종 예측 결과는 포스타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 링크는 저희 채널 프로필 아래 혹은 해당 영상 댓글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포스타입 채널의 모든 개별 분석글은 구독만 하신다면 무료로 열람 가능하며 구독 또한 무료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